민법 총칙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법률행위의 효력, 민법상 무효와 취소에 대한 검토와 관련한 중간시험 대체 리포트 답안 작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 제시한 것처럼 서술형으로 작성을 하긴 하지만은 그 사례 같은 거를 넣어서 그 사례를 서술하는 식으로 작성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있어서 그 법률 효과는 그 사기나 강박을 당한 자가 사기나 강박을 면한 후에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를 하나 제시하시고 그에 대한 해답을 적으면서 관련 내용을 서술하시는 방식으로 답안을 작성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자료에 있는 사례인데요. 보시면은 총만 받는 피아니스트 정경화는 유부남 사업가 강호색과 사랑에 빠져 수차례 간통하였다. 어느 날 강호색이 거래처 사장 이말년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구속되자 간통 사실을 묵인하던 강호색의 처가 날마다 정경화를 찾아와 너 때문에 내 남편이 저지경이 되었다며 갖은 행패를 부리고 내 집을 이말년에게 넘겨 고소를 취하하도록 하지 않으면 인터넷으로 소문을 내어 더 이상 내가 피아니스트로 얼굴 들고 다닐 수 없게 하도록 하겠다며 협박을 하기에 견디다 못한 정경화는 이말년에게 주택의 소유권을 양도하고 등기를 해주었다. 이후 정경화는 이말년을 상대로 당시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주택 소유권의 양도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를 청구하였다. 문제가 두 개 있는데요. 1번 보시면 정경화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2번 이말년이 이미 아무것도 모르는 나몰라에게 매매한 이후 라면 정경화는 그 집을 찾아올 수 있겠는가? 정경화가 자신의 주택의 소유권을 이말년에게 양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등기 이전을 해주었는데요. 그 원인이 강호색의 부인의 협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경우는 제3자 사기 강박이 되겠습니다. 정경화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것이 상대방의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인 강호색의 처에 의한 강박에 의해서 이전해주게 되었으므로 이것은 상대방 강박이 아닌 제3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정경화가 주장하는 내용은 이러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말년을 상대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의사결정의 자유가 강호색의 처에 의해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의사무능력에 의한 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강호색의 처에 의한 의사결정의 간섭의 정도가 정경화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의사무능력에 의한 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의사무능력에 대해서는 법률의 규정이 없고 판례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 법률 효과는 무효이며 무효의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 주장을 할 수 있고 행사기간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무효 주장의 시기에 있어서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협박의 정도가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민법 제110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이말년이 직접 정경화를 상대로 강박한 것이 아니고 강호색의
처, 즉 제3자에 의해 강박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즉 이말년이 강호색의 처가 강박하였다는 사실을 강호색의 처가 정경화를 강박하였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정경화가 이말년을 상대로 강박을 이유로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말년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자였다면 정경화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강호색의 처가 악이나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지만이 말소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2번 문제를 보시면요. 이말년이 이미 아무것도 모르는 나몰라에게 매매했다는 말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상대방이 선의의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에 있어서는 민법 제110조 3항에 의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반환 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경화는 나몰라 즉 강박의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인 나몰라가 선의였으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반환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제3자인 나몰라의 악의를 정경화가 입증해야 합니다.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이것을 부인하려는 취소하려는 정경화가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해야지만이 반환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례를 하나 제시하시면서 그거에 대한 서술을 하면서 이 사기강박에 대한 그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방식으로 답안을 작성하셔도 되겠습니다. 또한 무효와 취소의 이중요 문제에 있어서 의사무능력과 행위무능력의 경합이 있습니다. 즉 어떤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이루어진 법률행위라면 그것은 무효이며 행위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간섭의 정도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한 경우에는 의사무능력에 의한 행위로서 무효가 되며 그러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110조에 의한 강박의 의사표시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아까 보신 사안의 경우에는 취소만 인정되는 경우로서 만약에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와 취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당사자는 무효와 취소 어느 것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미성년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도 있고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 보실 사안은 강행법규와 법률행위의 효력과 관련해서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의 효력,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효력이 문제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무효로 보고 있으며 무효인 경우에는 누구에게든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절대적 무효라고 합니다. 선의의 제3자라 하더라도 그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3조 위반의 경우,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의 경우 무효이며 그 효과로서 불법 원인급여가 성립하게 됩니다.
불법원인급여가 성립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환 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이 있는데요. 법률의 규정에는 강행법규와 임의법규가 있습니다. 강행법규는 서울야간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규정으로서 당사자가 이와 달리 약정할 수 없습니다. 임의법규는 서울야간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으로서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를 우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의법규에 대해서는 민법 제10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행법규에는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이 있으며 효력 규정 위반 시에는 그 법률행위가 무효가 됩니다. 단속 규정 위반의 경우에 있어서 단속 규정 위반의 경우에는 유효로 인정되며 단지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단속 규정 위반의 경우에는 단속 규정은 강행법규의 일부분이나 위반한다 하더라도 벌칙의 적용을 받을 뿐이며 사법상 효력은 유효합니다. 효력 규정의 경우에는 이를 위반할 경우 사법상 무효가 됩니다. 강행법규 중 어떠한 것이 효력 규정이고 어떠한 것이 단속 규정인지 구별하는 것은 일반 원칙이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법규 중 일정한 허가를 요하는 경우, 면허를 요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위반 시 무면허 무허가 행위에 있어서 대부분 단속 규정 위반으로 그 사법상에는 유효이나 벌칙의 적용을 받고 있고 효력 규정 위반 시에는 무효가 됩니다. 판례가 인정하는 예를 보면 효력 규정 위반의 사례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는 학교 법인의 기본재산을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처분한 행위는 효력 규정 위반으로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민법 제10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 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의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것으로서 그것이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됩니다. 당사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현재의 공정을 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민법 제104조에서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부동산의 소유자인 매도인이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중 한 사람에게 이행하는 것은 반사회질서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을 판례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매도인의 배임 행위와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로 이루어진 경우, 즉 제2매수인이 제2매도인의 매매계약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이것이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가 됩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해당하는 유형은 판례가 인륜에 반하는 행위, 즉 첩계약 이런 것을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첩계약은 부부 사이 일부 일처제의 관계를 해하는 것으로서
부인이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불륜관계를 단절하기 위해 첩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유효로 보고 있습니다.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특별한 청탁을 받고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세금 회피 목적의 행위는 법 위반 행위는 반사회적 행위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이중 양도와 관련하여 매도인이 제1매수인과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저버리고, 즉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대해 제2매수인이 제2매수인과의 매도인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알면서 적극 가담하여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계약의 경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스포츠 선수에 대한 과도한 장기간의 전속계약 체결, 과도한 위약금 약정도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연수를 시켜주면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재직하도록 하는 약정은 유효로 보고 있습니다.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사찰의 존립에 필수 불가결한 재산을 임의로 증여하는 행위도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행위 역시 무효로 보고 있으며 도박 자금을 대여하는 행위, 이에 따른 채무 부담 행위 및 변제 약정도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박 행위에 대한 변제 약정에 대한 이행 행위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처분 대금으로부터 부동산의 도박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은 무효이나 부동산 처분과 관련하여 대리권을 수여한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하기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으며 이행한 이후에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성립하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에 해당하여 불법원인 급여의 경우 반환 청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환 청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공박 경설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현재의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고 있으며 이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가 되는 절대적 무효가 됩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국부와 반대국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의 공박 경설 무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공박이라 함은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공박도 포함이 됩니다. 무경험이라 함은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및 지식의 결여를 의미하며 대리행위에 의한 경우 공박은 본인의 기준으로 경설 무경험은 대리인의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효과로서 이행하기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으며 이행 이후에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나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여 반환 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큰 경우 반환 청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강행법규와 법률행위 효력, 효력규정과 단속규정. 효력규정 위반 시에는 무효로 보았고 단속규정 위반 시에는 사법상 효력은 유효이나 제재를 받는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와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각각 민법 제103조와 10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104조를 103조의 예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 법률행위 효과는 무효로서 이행하기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 이후에는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여 반환 청구가 허용되지 않으나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큰 경우 반환 청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률행위의 효력과 관련한 답안 작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 수업을 마치겠습니다.